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돈과 운의 법칙입니다. 당신도 부의 트랙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저자 남택수, 출판사 서삼독.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미국의 금융재벌 JP 모건은 이렇게 말했다. 백만장자는 점을 보지 않는다. 다만 억만장자는 점을 본다. 우리가 돈과 운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좋은 운을 최대치로 끌어내세요. 운은 쓸수록 줄어드나요? 제가 소소하게 자주 당첨이 되는데 지인이 저에게 운을 함부로 다 쓰지 말라고 하네요. 그런가요? 운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나요? 상담하러 오신 어떤 분의 질문입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운에 있어 총량의 법칙은 없습니다. 저는 책의 서두를 이 얘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23년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업가와 투자자들이 가장 많았고요. 정치인, 연예인 분들도 많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나 주부들도 배웠지요. 보면요, 잘 되는 분들은 천장이 없다고 할 만큼 끝없이 잘 됩니다. 높이도 없고 폭도 없습니다. 그냥 잘 됩니다. 네, 운에는 총량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요. 인생에서 운의 총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운을 쓸 수 있는 좋은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운에서 가장 좋은 구간을 파악하고 그 구간에 내 인생 최대 에너지를 쏟아 넣어야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 나보다 노력을 안 하던 사람이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 좀 허무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분들은 좋은 운을 쓸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집중한 겁니다. 좋은 구간에 최대치의 노력을 투입해 성공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한 셈입니다. 좋은 운을 쓸 수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그 성공과 부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분들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부를 쌓아 큰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특정 구간에 큰 수익을 올려 한꺼번에 많은 부를 축적했을까요? 맞습니다.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거부들, 또 제게 상담하러 오는 많은 부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관찰을 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특정 구간에 한 일이 잘 되어 큰 돈을 벌고 그것을 기반으로 빠르게 부를 확대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부자 부모를 둔 금수저, 은수저는 예외이고요. 저는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감히 여러분 운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 크기는 모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총알의 개수는 다행히도 같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죠. 그 총알을 언제 어떻게 쏘아서 백발백중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명중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똑같은 개수의 총알로 명중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시점을 기다리고 그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발사해야겠죠? 운이 좋은 구간에 있을 때는 단 한 발의 총알밖에 없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운이 좋은 구간은
여러 번 주어집니다. 네, 기회는 여러 차례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결과가 있을 뿐이죠. 좋은 운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돈과 운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좋은 구간, 좋은 시간을 찾아서 최대한의 기론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읽어주세요. 활용해주세요. 실행해주세요. 한 챕터, 한 챕터 허투루 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독하시고 실행해보시고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때는 또 다른 눈으로 익힐 겁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운의 그릇을 끝없이 넓혀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가 스스로의 운을 만든다. 조 포이어. 돈과 운의 법칙 1. 개념 이해하기. 무조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최대치의 노력을 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운의 흐름에 따라 완급 조절을 하세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요. 운의 회전목마. 많은 사람들이 운이 뭔가요? 라고 묻습니다. 단순하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책 전체의 지면을 빌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운이 좋다는 뜻, 운이 나쁘다는 뜻. 운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미 정해져 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결과입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운이 좋다라고 하고, 꽤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면 운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운을 좋다, 나쁘다로 나눕니다. 또 더 세부적으로 나눠 대길, 길, 평, 흉, 대흉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운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럼 어떤 운이 좋은 것이고 어떤 운이 나쁜 걸까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결과가 좋다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운이 따라줬다, 운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금전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일이 잘 풀렸을 때를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경쟁에서 이겨 목표를 달성했다. 2.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졌다. 인생은 경쟁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살면서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소소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스타벅스 텀블러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가서 줄을 서야 했는데 바쁜 일이 있어 가지 못했어요. 일을 마치고 뒤늦게 압구정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을 돌아다녔지만 살 수 없었죠. 그리고 한 지점에서 제가 그토록 사고 싶었던 텀블러를 들고 있는 손님을 봤습니다. 그게 마지막 텀블러였습니다. 순간 이 지점을 먼저 올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운이 따라주지 않은 날이에요. 반대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송도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순전히 타로점을 보고 결정한 겁니다. 큰 기대하지 않고 넣어봤죠. 타로점이 좋게 나와서 5분 안에 결정을 내렸지요. 그리고 운 좋게 당첨이 되었어요. 물론 그 후에 당첨된 것은 없습니다. 제 운이 다른 사람의 운을 이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경쟁률 낮은 데서 좋은 결과를 얻은 셈인데 그래도 떨어진 사람보다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좋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해야 합니다. 한정된 재화와 시간으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남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하겠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면 운이 따라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운이 얼마나 더 강한가? 운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운이 좋으면 결과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운이 좋으니까 내가 당첨될 거야. 기론이라고 했으니 내가 무조건 계약을 따내겠지? 라고 생각하는 식이죠. 물론 경쟁률이 3대 1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100대 1 정도 되면 어떨까요? 결과 예측이 복잡해집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뜻대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운을 거머쥘 수도 있겠지요. 결국 자기 앞에 주어진 조건과 환경 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운의 결과도 달라지는 거니까요. 전 우주가 나를 방해하는 순간에는 운이 좋지 않을 때란 혹자의 말로 표현하면 전 우주가 나를 방해할 때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풀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체념 같은 거죠. 저는 손님들에게 달이 바뀌는 절기까지 혹은 3개월 이상 참아보라고 권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 하지 말고 되는 걸 더 잘 되게 하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상하게 너무 일이 안 풀린다면 숨을 고르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스위치를 바꿔보세요. 동적 모드에서 정적 모드로요. 겨울잠을 잔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새롭게 일을 벌이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하는 걸 바라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이 풀리지 않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감이 왔나요? 그렇다면 정적 모드에 들어가서 지키는 것에 집중하세요. 다음에 찾아올 기운의 구간에 한껏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는 기간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건 좋았다, 나빴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풀죽어 지낼 필요는 없어요. 나쁜 운의 파도가 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이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파도가 멈추면 꼬여있던 일도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됩니다. 마냥 좋은 것도 마냥 나쁜 것도 없습니다. 일이 계속 풀리지 않을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받아들이세요. 어쩌면 좋은 운도 없고 나쁜 운도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호사다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는 뜻입니다. 방해도 많고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함을 의미하는 말이죠. 제가 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해드리는 말이기도 해요.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죠. 저를 찾아온 분의 안 좋은 상황을 겪을 때는 액땜이라며 위로해드립니다. 호사다마, 전화위복 두 단어를 들여다보면 결국 인생사 세용지마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손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A를 해서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 다 쓸데없는 행동이었다. B를 할 때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다 쓸모가 있더라. C라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보니 더 나은 사람이 있더라.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예측 불허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죠. 그리고 결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선택지 앞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뺑소니로 다친 사람을 보고 도와주다가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가정해봐요.
약속을 어겼으니 손해 또는 불편함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덕분에 경찰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겠죠. 운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남이 겪는 흉운에 엮여 중요한 약속도 못 지키고 흉값했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운의 흐름은 변화무쌍해서 경찰에서 받은 감사패가 당장의 흉값을 미래의 기회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운기가 좋을 때 시작하세요. 운의 흐름에 따라서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서야 할 때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고 반대로 멈춰야 할 때 나서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나서야 할 때를 알려면 자신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태어난 연월 일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주팔자라고도 하지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조합된 사이클로 사람마다 근본이 다릅니다. 이 근본이 여러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각자 그때그때 선택한 길에 따라 같은 사주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각자의 근본은 언제 무엇을 해볼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전부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저도 나설 때, 멈출 때를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지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삽니다. 운의 방향이 바뀔 때 어떤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운의 흐름이 나쁜 방향으로 갈 때와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기 전에 반대의 사건을 만납니다. 비유하자면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만나 차에서 덜컹 하고 소리가 나는 시기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작은 트러블이 먼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모처럼 외출을 하려는데 누가 내 차 앞에 차를 대놔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운이 좀 트이려나 합니다. 그러고는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전화도 빨리 받고 달려와서 금방 차를 빼줍니다. 운이 좋아지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갈 때는 시작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제안을 받습니다. 나는 대단한 평가를 받은 사람처럼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상황일까요?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상대에게 나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대의 제안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그때 상대의 운이 나의 것보다 좋다면 상대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아낌없이 활용되겠죠.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이를 중요한 기회로 여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제안의 대부분은 인생을 상승시키는 기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애도, 사업도, 동업 제안도 이런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지요. 스스로 도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제안을 쉽게 수락합니다. 혼자서는 불안하니까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홀로 도전하고 깨지면서 얻는 값진 경험들이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남이 주는 달콤한 기회에는 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귀인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원수로 변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데 소소하게 방해받는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춥니다. 긴장을 풀고 생각을 바꿔봅니다. 좋게 풀릴 운인가? 생각하고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달콤한 제안을 하면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일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지만 동시에 언제 욕심을 부릴지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괜히 궁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능력과 운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자동차에, 그 사람의 운을 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1. 자동차도 좋고 길도 좋다. 2. 자동차는 좋은데 길이 안 좋다. 3. 자동차는 안 좋은데 길이 좋다. 4. 자동차도 안 좋고 길도 안 좋다. 그럼 2번 유형은 어떨까요? 자동차는 좋은데 길이 안 좋으면 이건 능력은 있는데 운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는 험난한 길을 스스로 터득한 방법으로 운전해서 나아가는 노력파들이 많지요. 그런데요, 돈은 1번 유형보다는 2번 유형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법니다. 특히 험난한 길 끝에서 직선 도로를 만나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